한때 술의 가치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12년, 17년, 21년. 병에 쓰인 이 숫자가 길수록 좋은 술이었죠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이제 그 숫자의 시대가 저물고 술 한 병에 담긴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을요. 오늘 한국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혁신, 그 가장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정말 오랫동안이었죠. 좋은 술을 고르는 법 아주 간단했습니다. 바로 병에 새겨진 이 숫자, 숙성 연수만 확인하면 됐으니까요. 12년산? 괜찮은 술이었죠. 침 7년산은요? 와, 이건 꽤 좋은 술이었고요. 그리고 21년산. 이건 뭐 거의 하나의 신분증 같은 거였습니다. 맛으로 증명하는 품격이었죠.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모든 게 옛날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어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왜 그토록 중요했던 숫자가 힘을 잃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당당히 차지한 캐스크라는 새로운 주인공은 대체 뭔지 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. 특히 이 흐름이 한국에 와서는 우리 전통과 만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. 대표적인 두 증류소 사례를 보면서 그걸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K-스피릿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다음 챕터까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어떻게 그 철옹성 같던 숙성 연수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을까요? 그 시작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위스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, 바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었습니다.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시장의 관심이 더 이상 얼마나 오래 묵었냐가 아니라 대체 어떤 통에서 시간을 보냈냐로 옮겨갔다는 거죠. 이건 그냥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에요.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필요가 낳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흐름을 한번 보세요. 1980년대에는 위스키가 너무 많아서 위스키 호수라고 불릴 정도였어요. 그래서 증류소들이 생산을 대폭 줄였죠.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숙성 위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. 근데 어쩌죠? 80년대 미리 채워놨어야 할 오크통이 텅 비어 있었던 거죠. 결국 2010년대에는요. 오래 숙성된 위스키는 정말 구하기 힘들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. 이제 증류소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.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. 원액이 부족하다. 이건 정말 큰 위기였죠. 근데 해답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. 새로운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술을 담고 있던 바로 그 캐스크, 그러니까 술통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. 술통을 단순한 보관 용기가 아니라 술의 개성을 완성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든 거죠.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캐스크 피니쉬입니다. 이거 쉽게 말하면 술한테 유학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버번 위스키를 숙성했던 통에서 쭉 자란 원액이 있잖아요. 이걸 병에 담기 전에 잠깐 와인을 담았던 쉐리통 같은 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럼 갑자기 과일 향이나 향신료 같은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가 입혀지는 거죠.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술의 개성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겁니다.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는요. 1983년에 발베니의 한 마스터 디스틸러가 버번 캐스크에 있던 걸 쉐리 캐스크로 옮겨보면 어떨까? 하는 작은 실험에서 시작됐어요. 이게 10년 뒤에 발베니 12년 더블로드란 제품으로 나오면서 와, 대박이 난 거죠. 상업적으로도 완벽히 성공한 겁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는 짐수환 박사라는 분이 STR 공법이라는 걸 완성시켰는데 이게 또 물건입니다. 한 번 쓴 캐스크 내부를 깎아내고 다시 굽고 태워서 새 것처럼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 쓰면 어린 원액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깊고 풍부한 맛을 낼 수 있게 된 거죠. 자,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.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과 만나면서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. 원래 우리나라는 술을 옹기에 숙성했잖아요. 숨쉬는 혁으로 만든 이 옹기는 술의 거친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원재료의 향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. 아주 섬세하죠. 그런데 서양에서 온 이 오크통은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. 불로 그을린 나무 안에서 바닐라, 캐러멜 같은 아주 강렬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술에 팍팍 불어넣어주죠. 완전히 다른 매력인데 이 새로운 매력이 요즘 소비자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
이 새로운 철학이 한국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요?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증요소가 있습니다. 이 두 곳의 이야기는요, 앞으로 K-스피릿이 나아갈 두 개의 다른 길, 두 개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정말 다채로운 라인업을 자랑하는 예산 사과 와인,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의 완성도에 집중하는 다농바이오입니다. 딱 봐도 전략이 달라 보이죠? 둘 다 정말 훌륭한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 자, 이게 핵심입니다. 예산은요, 각각의 캐스크, 그러니까 술통 하나하나가 가진 고유한 스토리를 보여주는 데 집중해요. 이 포트 와인 통에서는 이런 맛이 나고 저 시라 와인 통에서는 저런 맛이 난다. 이렇게요. 반면에 다농은 여러 캐스크가 가진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만드는 블렌딩의 미학에 초점을 맞추죠. 비유하자면 예산이 개성 넘치는 솔로 연주자들의 무대 같다면 다농은 각 파트의 소리를 조율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느낌이랄까요? 예산사가 와인이 이 전략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미 800개가 넘는 오크통을 가지고 있어요. 심지어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, 그 샤토마고를 담았던 정말 귀한 캐스크까지요.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말까지 1,400개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. 이건 뭐 거의 캐스크 박물관을 짓는 수준이죠. 한편 다농바이오의 최신작을 보면 블렌딩이 얼마나 섬세한 예술인지 알 수 있습니다. 무려 20개 정도의 각기 다른 캐스크를 사용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복합적이면서도 살짝 스모키한 그런 세련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렇게 캐스크에 집중하는 흐름, 정말 흥미진진하죠?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. 이 새로운 흐름이 우리 K-스피릿 업계에 던지는 새로운 과제와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좋은 점부터 볼까요?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말 다양한 맛의 술을 즐길 수 있게 됐죠. 증류수 입장에서도 독특한 제품으로 팬덤을 만들 수 있고요.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원액 자체의 품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강한 캐스크 향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가 생길 수도 있고요.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. 또 이런 화려함에 가려져서 우리 전통 옹기 숙성이 가진 그 은은하고 깊은 매력이 잊혀질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어떤 캐스크를 쓰느냐는 그 안에 담긴 술이 그 가치를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. 예산이나 다농이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싸고 특별한 통을 써서가 아니에요. 그 통의 개성을 담아낼 수 있는 훌륭한 기본기, 즉 좋은 원액을 만들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병에 쓰인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. 그 술이 머물렀던 나무, 그 캐스크 안에 새로운 이야기가 담기고 있죠. 한국 중류주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지금, 선택은 우리 소비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의 잔에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가요?